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한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된 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고 과거 저지른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해결 의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 정리한 2020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가프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 대행은 이에 대한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행태는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afraid there's not a whole lot I can go into in an unclassified format on that, other than to say that North Korea's behavior in a number of areas, I think, remains problematic and concerning, and that's part of the reason that they have remained on the list.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처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부시 행정부 시절 해제됐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사건으로 다시 테러 지원국에 재지정돼 이란, 시리아, 쿠바와 함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2020 국가별 테러 보고서는 이 같은 역사적 사실들을 명시하면서 국무장관은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과거 국제 테러 행위 지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1970년 일본 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 정부에 의해 수배된 일본 적군파 대원 4명이 북한에 은신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들 생사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2002년 이후 단 5명의 납북자만을 일본으로 송환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테러와 제재 위반 등에 대한 제보자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 정의에 대한 보상을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에 최대 $500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해달라는 BOA의 서면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로 그들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7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협력을 당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 합의 형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인권 담당 제3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의한 장기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할 것을 촉구했으며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며 이번 컨센서스에는 동참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심각한 인권 유린과 부패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의회에 이 같은 결정을 전하고 관련 공지를 연방관보에 게재했으며 공지문을 통해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미국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부패의 만연함과 심각성이 계속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대단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지난 2017년 12월 20일 선포된 해당 국가 비상사태는 2021년 12월 20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제 비상경제권법에 따라 2017년 12월 20일 행정명령 138185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 심각한 인권 유린과 부패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 경제에 대한 위협을 다루기 위한 관련 세부 조치들을 취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면서 중국 대응에도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한일 담당 부처관보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미국 외교 관여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미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동맹은 변함이 없고 철동 같으며 우정과 상호 신뢰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수십 년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국민들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동맹 유지뿐 아니라 이를 강화하는 일을 확실히 해왔고 이는 동맹이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그런 기반을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의 공격성에 대응한 한국과의 협력 수준에 만족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경쟁적이어야 할 때 그럴 것이고 적대적이어야 할 땐 그럴 것이라면서 공통 분모는 중국과 관여할 때 우리의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혀 중국 대응 문제에 대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로스앤젤레스 국제정세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And even today, we continue to make it clear to North Korea that we'll go anywhere at any time to talk about any aspect of a lasting peace and denuclearization on the peninsula. 램버트 부차관보는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싱가포르, 하노이 등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물론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그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초당적인 열망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의 어떤 측면이라도 대화하기 위해 언제 어디든 갈 것이라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미국 간 관여의 기회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re's one complicating factor in that because the DPRK did not send athletes to the Tokyo Summer Games, the IOC decided that they could not be invited to the Beijing Winter Games. So it's sort of a moot question. The North Koreans weren't going to be able to be in Beijing anyway.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내년 5월 퇴임하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자신의 유산 일부로 보고 있으며 퇴임 전 어느 정도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10년을 맞아 국제인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됐으며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은 김씨 정권의 억압된 공포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 김정일 사후 잔혹한 통치 10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이 지난 10년 동안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 수위를 높이고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식량 불안정성을 고조시켜 주민들을 기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선대의 전략, 즉 플레이북을 세습하고 있다면서 시장과 탈북,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부를 철저히 막고 정권에 반대하는 행동을 한 자로 의심되는 가족과 당국자 수백 명을 처형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치 무기화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고립과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 센터 인권 담당 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0년간 북한 정권은 여전히 주민보다 군과 지배 엘리트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궁핍하고 치열한 삶을 산다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어떠한 진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6일 데이비드 앨리스 전 일본 주재 부대사를 신임 주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리스 대사는 영국 외교부 내 동북아시아 전문가로 1999년 중국 베이징 주재 정무 부영사를 시작으로 2007년 일본 도쿄 주재 총영사, 2011년 베이징 주재 정무 공사 참사관, 2016년 도쿄 주재 부대사에 임명돼 근무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대학을 나와 중국 문화 박사 학위를 받은 앨리스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어와 영어로 북한 주재 영국 대사로 임명돼 기쁘다고 밝히고 현재 런던에서 근무 중이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평양으로 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인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대사는 한국 주재 영국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